재작년 초에 사시는 분들은 가격이 싸니까 그때는 괜찮은데 네네. 재작년 그 말이나 네. 작년에 투자하신 분들은 조금 그냥 기다리시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 드린 것 같아요. 봤을 때. 맞아요. 네네. 근데 지금 입장에서는 지금 그래도 일산 같은 경우는 매매가 보면 다른 지역 대비는 덜 떨어졌어요. 정말. 덜 예, 떨어졌다고요? 진짜 덜 떨어졌어요. 근데 그죠. 많이, 다른 네. 지역 같은 경우는 뉴스에 보는 것처럼 뭐 반토막 났다, 음, 인천이나 인천은 진짜 난리가 무슨, 났잖아요. 동탄이나. 네, 근데 제가 그때 좀 얘기 드린 게 일산 같은 경우라도 재건축 리모델링 그런 이슈가 계속 있기 때문에 네, 거기다가 또 오름폭도 크지가 않거든요. 다른 지역 네, 대비. 그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근데 네, 지금 입장에서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크게 떨어진 것만 본단 말이에요, 또. 네. 그런데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매매는 지금 뭐 일산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지역 대비 호재가 좀 있기 때문에 떨어지더라도 좀 덜 떨어질 거예요. 내년에 GTX A가 네. 개통을 하나요? 한 내후년까지 그래도 기다려야 좀 돼. 밀려질 것 같긴 해도 보통 네, 2024년도 얘기하잖아요. 네, 2024년도 하는데 뭐 네, 음마 아파트 요새 뉴스 나오잖아요. 자기 밑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또 네, 그러면서. 근데 뭐 일부 개통은 늦어지겠지만 그래도 땅 파고 있는 게 가장 빠른 게 GTX A 노선이라고 제가 좀 얘기 드렸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B, C 노선에 있는 것보다는 훨씬 그래도 안정적이라고 보셔야죠. 봤을 때. 원래 22년이 개통이었는데 지금 23년까지. 2023년, 2023년으로 얘기했는데 또 1년 늘어진다 뭐 그렇게 얘기 나오는데 네. 다 그런 거 감안하셨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23년 얘기 나왔을 때 네, 그때는 네, 되지 않을 거라고 감안했잖아요. 봤을 네, 때. 네. 그래서 2, 3년 정도는 좀 더 늘어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계속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지역이니까 그래도. 그죠. 제일 빨리 하고. 근데 부동산 사이클이 그래도 한 5년은 좀 이렇게 힘들지 않나요? 5년 단위로. 근데 사이클이라는 게 솔직히 말해서 경기랑 같이 가기 때문에요. 네. 지금 같은 경우 빠지는 이유가 다 아시잖아요, 대부분. 너무 길게 올랐고요. 그리고 네네. 막판에 너무 세게 올랐어요. 급등을 해서. 예. 작년에 많이 올랐던 지역이 올해 좀 많이 빠지고 있고요. 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일산 같은 경우도 작년에는 또 그렇게 크게 오른 건 아니거든요. 재작년이 크게 올랐지.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빠지는 폭들 보면 제가 봤을 때 타 지역 무슨 신도시 대비해서 보면 덕양구가 특히 제일 많이 빠졌어요. 음, 덕양구가 크게 빠졌고 그게 일기 신도시 때문인가요? 아무래도 그런 게 있죠. 네. 리모델링 이슈도 있고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 대비 위치별로 봐서도 좀 평당가만 절대적으로 딱 평가했을 때 아직도 저렴하고요. 네. 근데 대신 아까 말한 것처럼 네. 매매는 좀 더 기다리시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저는. 갖고 있는 분들은, 싸게 잡으신 분들은. 네. 근데 다시 투자하시는 분들은 제가 텀 말씀드린 게 대부분 상담해 주신 분들한테 그런 얘기 드렸거든요. 올 네. 말 지금서부터 네네. 내년 상반기 봐라. 네. 그리고 떨어지는 거 사라. 아, 떨어지는 거 사라. 진짜. 근데 이게 지금 말 그대로 네. 지금 일산이 많이 안 떨어졌어요. 진짜 안 떨어졌어요. 저도 음, 아파트 쳐다보고 찾는 분들이 맞아요. 있는데 네. 매매가는 진짜 안 떨어졌어요. 맞아요. 매매가는 안 떨어지고 또 이제 전세는 내리다 보니까 이게 그러면 투자, 매매가도 조금씩 좀 따라 내려오긴 하겠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네. 그 폭 자체가 네. 덕양구나 다른 데들은 세요. 진짜 세요. 빠지는. 음, 고양시만 봐도 덕양구가 특히 많이 빠져요. 네. 아니, 이게 큰 평수가 앞으로 괜찮은지, 아니면, 그래도 작은 평수가 괜찮은지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한 번에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예를 들어서 요새 네. 세법에 따라 틀려진다고 봐야 되겠죠? 네네. 아무래도 한 채만 갖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요새 종부세 대상이 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네. 그리고 여러 채 갖고 있으면 금액은 작더라도 여러 채 갖고 있으면 종부세 대상이 되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그거에 따라 틀려지는 거지 그냥 네. 뭐라고 하나 딱 말씀드리긴 그런데 네. 지금 입장에서는 저는 작은 평수가 평당 가격이 세요, 아직도. 그럴 네. 바에는 저는 큰 평수 갖고 가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음, 들어서
작은 평수 두세 개 갖고 있을 바에는 네. 그냥 40평, 50평대 하나 갖고 가시는 게 더 낫다는 거죠. 봤을 때. 네. 그다음에 투자로 들어갔을 때는 이제 작은 평수. 네, 맞아요. 그런 거는 나중에 네. 팔라고 해도 큰 평수는 안 팔릴 수 있지만 그런 평수들은 선호도가 크거든요. 진짜. 네네. 그러면 그거는 팔기는 쉬워요. 봤을 때.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실거주만 갖고 간다 그러면 전 네네. 무조건 큰 평수고요. 저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네. 제가 살고 있는 데는 큰 평수 깔고 있고요. 투자한다 네네. 그러면 큰 평수 사는 게 아니라 네. 손바뀌고 할 수 있기 편한 것들 있잖아요. 네. 작은 평수 갖고 가시는 게 낫죠. 팔릴 제가, 수는 있는데 대신 지금은 좀 낮춰야죠. 봤을 때. 제가 아까 말한 게 그거잖아요. 네. 지금 손님 같은 경우는 가격이 크게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한테 상담을 오시는데 생각보다 진짜 안 빠졌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기다리더라고요. 음, 약간 하락이잖아요. 하락장이잖아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많이 빠진 거 찾아요. 무조건 사람들이. 음, 매매 실거래가는 그 매수자나 대기자 같은 경우도 찾아보면 다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직전 거래가 대비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보다 너무 안 빠졌는데요. 그러면 좀 음, 기다릴게요. 이렇게 해야 되더라고. 음, 근데 거기서 이제 그 가격 내고가 좀 세게 되는 데들은 좀 빠지고요. 그죠, 그죠. 거의 그런 상황이에요, 대부분. 네. 이것도 근데 일산도 인천같이 그렇게 따라서 전 내려갈, 그렇게는 생각 안 해요. 전 인천 같은 경우가 작년에 너무 폭등했어요. 그래요. 일산보다 더 비쌌어요. 쉽게 말해서. 기온, 일산보다 더 비쌌고 거기 뭐 GTS B노선 얘기 나오고 아직 지금 땅도 안 판 게 지금 다 반영돼 가지고 여기 지금 좋은 지역 아파트 30평대들보다 거의 평균가가 더 비쌌으니 네네. 제가 얘기 드리는 것처럼 너무 그 가치 대비해서 너무 많이 오른 거죠. 평가할 수 있는 게 인천에서는 좋다고 얘기하지만 인천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게 주변에 보면 얼마나 많아요, 앞쪽에. 그쪽에 있는 아파트보다 더 폭등했으니까 거기는 거기에 맞춰서 팍 빠진 거예요, 지금. 네. 네, 그런 식으로 생각하셔야 돼, 지금. 네. 지금은 어떻게 하든 한 텀 넘기셔야 돼, 봤을 때. 저도 지금 투자하시는, 집주인들 보면 네. 매매는 자기가 살고 있으면서 매매하려는 분들은 급한 여유가, 좀 급하시지 않더라고요. 근데 네. 내가 다른 데 살고 있으면서 여기 지금 투자로 해놓고 이제 그 2년 전에 예를 들어서 가격 세게 받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 가격에 못 찾고 지금 가격을 급하니 이제 빼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전세가를 좀 많이 내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큰 평수. 근데 네. 작은 평수는 내려봤자 네. 조금만 내려도 되잖아요. 다 네. 대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봤을 때. 아까 살라는 분들도 아까 그 얘기 드렸잖아요. 일산에서. 네. 가격이 많이 떨어졌으면 그냥 살 텐데 가격이 네. 안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좀 더 기다려야 되나? 네. 그러다 보니까 매매로 가는 게 아니라 한 바퀴 도는 거죠, 또. 약간 예, 전세로. 임대 시장으로 한 바퀴 도는 거죠. 음, 그런데 아까 얘기 드린 게 전세가 잘 안 빠진 게 옛날에 그 금리하고 전세 대출 가격이 너무 비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세도 못 가는 거야, 이 사람들이. 네. 전세 대출 얘기 들어보면 뉴스 들어보면 7%잖아요. 맞아요. 그럼 네. 월세 간다고 지금 그렇게 된다는 거니까요, 사람들이. 그렇구나. 제가 그 돈이 있는 사람들이야 가죠, 그냥. 근데 네. 그걸로 전세 대출 받아서 가려는 사람들은 이거 월세 이율로 환산하면 월세 이율보다 더 비싸게 지금 은행에다가 이자를 줘야 되니까 그죠. 전세 이게, 같은 경우도 마땅치 않다는 거죠, 그게. 지금 입주 물량이나 이런 것들도 들어오는 게 있어요? 입주 물량은 당장은 없고요. 장항지구 들어왔을 때가 일산은 조금 전세가 좀 휘청휘청할 거예요. 그게 언젠가요? 이게 그 당장은 아니에요. 당장은 아니고 네. 2024년? 24년에. 예. 그때서부터 이제 호수공원 바로 뒤편에 있는 장항지구들 있잖아요. 네, 그때서부터 네. 입주하기 시작하면 이건 또 물량들이 적은 물량은 아니거든요. 그때는 좀 힘들 거예요. 저도 그때는 각오하고 있거든요, 약간. 저는 그냥 제 네. 생각이지만 그냥 주관적이에요. 네. 지금이 최악이에요, 지금. 그죠, 그죠. 최악인데 아직 바닥인지는 모르겠다는 거죠, 지금.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는 금리 계속 올라간다 그러니까 상반기까지는. 네, 네. 그러니까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최고 바닥은 내년 상반기 같아요. 네. 근데 하반기부터
부동산이 빨리 풀리느냐는 지역별로 좀 틀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거기에서는 또 많이 떨어진 데는 빨리 좀 반등할 거고요. 덜 네, 빠진 데들은 아무래도 좀 시간이 좀 걸릴 거고. 네.